안녕하세요, 배가수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방에서 또 찍는 것 같네요. 오늘은 2026년 병오년인가요? 병오년이 되어서 첫 번째로 집에서 찍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어떤 걸 올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은 라스베가스에 오래 사셨어도 잘 모르는 라스베가스의 정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라스베가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라스베가스라고 할까요? 이걸 말씀드리려면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그 각 주는 여러 개의 카운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카운티 안에 시티라는 또 다른 행정구역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라스베가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라스베가스라고 하면 좋을까요? 일단 라스베가스 전체,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라스베가스 전체 지역은 클락 카운티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 클락 카운티는 라스베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메스킷이라는 동네까지도 라스베가스 클락 카운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로 큰 그 클락 카운티 안에 시티로 봤을 적에 라스베가스 시티가 있고, 놀스 라스베가스 시티가 있고, 핸더슨 시티가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도의 전 지역이 어떤 한 시티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그 클락 카운티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따로 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역이 시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가? 자, 라스베가스에서 클락 카운티로만 소속이 되어 있는 가장 첫 번째 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스베가스 스트립. 이 스트립 지역은 따로 시티만으로 했을 적에는 분류가 되는 지역은 없어요. 그냥 클락 카운티 안에 소속이 되어 있고 세금도 클락 카운티한테만 내게 되었습니다. 클락 카운티 입장에서도 세금 많이 들어오는 그 스트립을 어디 행정구역 시티한테 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갑자기 딱 궁금한 게 생기죠. 만약에 라스베가스 시티 안에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다를까요? 왜냐하면 클락 카운티 안에 라스베가스 시티가 있는데 그 시티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하고 그냥 클락 카운티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하고 같을까요? 다릅니다. 다른데 시티 안에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클락 카운티 안에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덜 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세금을 내는 그 분류가 되어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 항목에서 시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티에다가 내는 세금의 항목이 더 있기는 합니다. 자, 거기까지 딱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도를 딱 펼치는 순간 라스베가스라고 써있는 거 바로 옆에 스프링밸리라고 써있다든지 아니면 뭐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스트립 있는 구간, 거기는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써있죠. 이런 식으로 써있는 이름이 그 지도에 보이실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클락 카운티에만 소속이 되어 있고 시티에는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라스베가스에서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 우편번호, 집코드라든지 주소를 보면 주소가 나와 있고 어떤 그 시티가 나와 있고 주가 나와 있고 집코드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시티가 없는 지역은 따로 뭐 클락 카운티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클락 카운티에서 그 라스베가스 지역 중에 클락 카운티에만 소속이 되어 있고 시티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그냥 라스베가스 시티라고 적는 걸로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상에서 봤을 적에 스프링밸리라든지 뭐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따로 되어 있는 지역은 시티에 소속이 안 되어 있고 행정구역상으로 쉽게 부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기시죠. 썸머린이라든지 뭐 인스피라다, 서든 하일랜드, 마운틴스 엣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행정구역이길래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졌을까? 행정구역상 나눠놓은 이름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그쪽 지역 땅을 사가지고 그쪽 전체를 마스터 플랜이라는 계획하에 통제를 하는 약간 그런 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자치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커뮤니티? 그냥 뭐 썸머린 커뮤니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저쪽에 알고 있는 그 골프장 그 로드렌치도 로드렌치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큰 커뮤니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집들은 그 전체를 마스터 플랜이라는 계획하에 공동으로다가
비용을 부담해서 안쪽에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뭐 도로를 이쁘게 포장한다든지 그런 계획하에 지어지는 커뮤니티를 우리가 보통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겁니다. HOA fee를 내잖아요. 그 HOA fee 내는 거 말고도 플러스로 그 지역 마스터 플랜 비용을 처음에 집이 시작되고 나면 몇 년에 걸쳐서 얼마씩 분담해서 뭐 나누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이 비용을 조금 더 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는 약간 그런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커뮤니티로 해서 지어지는 이런 플랜으로 되어 있는 마스터 플랜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 지어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HOA fee 내는 것도 되게 이거 왜 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플러스로 그 마스터 플랜 피, 그쪽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약간 멜로르주라는 뭐 그런 이름으로 불렸던 것 같은데 그런 피를 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보통 HOA만 해도 그 게이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썸머린이라는 그 피를 내고 있으면 그 플랜 안에, 그러니까 내 집이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라스베가스에 살면서 썸머린 안에 사는 게 가장 조금 뭔가 안정감 있고 약간 애들 키우기에 좀 좋은 지역 같은, 그 클락 카운티라는 개념과 그 안에 시티, 그 다음에 시티가 없는 지역들, 이제 이런 개념들은 조금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약간 여담으로 하나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면, 이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크다 보니까 경찰들도 되게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경찰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 단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폴리스는 시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시티 오브 라스베가스의 폴리스, 시티 오브 핸더슨의 폴리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클락 카운티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찰들은 쉐리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웨이 같은데 이제 하이웨이 패트롤 있죠. 하이웨이 패트롤이나 이제 트룹이라는 이런 경찰들, 고속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찰들은 대부분 스테이트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경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샬이라고 있죠. 마샬이나 FBI 이런 분들은 연방 소속입니다. 연방 소속. 여기서 잠깐, 라스베가스는 시티가 없는 카운티 소속이 많아서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폴리스 디파트먼이라는 이름으로 라스베가스 시티의 폴리스와 클락 카운티의 셰리프가 같이 공존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다 경찰이에요. 마샬이든 셰리프든 폴리스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무서운 경찰인데, 그 경찰관들이 이제 소속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 뭐 그런 것도 하나 약간 재미있는, 다 똑같은 경찰인데 이름이 다 다르니까 도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경찰들도 이름들이 다 다른 이유가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는 점, 이런 거 하나 약간 좀 여담으로 재미있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의 사이즈, 라스베가스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가장 비교하기 좋은 한국이랑 약간 비교를 하면, 한국에 이제 서울이 있잖아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그 라스베가스 전체 사이즈는 서울의 약 1.8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노스 라스베가스랑 핸더슨 쪽에는 아직도 안 쓰는 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안 쓰는 지역들을 다 빼면은 서울 대비해서 약 한 1.2배에서는 1.3배 정도 되는 약간 서울보다 조금 큰 사이즈, 그 정도 사이즈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라스베가스 전체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스베가스의 전체 인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스베가스 시티, 라스베가스 시, 노스 라스베가스, 핸더슨, 이렇게 세 개의 그 시티 안에만 사는 분들로 따졌을 적에는 라스베가스의 인구가 한 125만 명, 한 13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락 카운티에만 소속이 되어 있고 시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 지역까지 전부 다 합치면 약 한 25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거의 1000만 인구에 다 되니까 인구로 봤을 적에는 약간 한 4분의 1 정도? 비슷한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데 4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 상당히 여유로운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네바다,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들의 그 소득. 자, 일단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바다의 그 네바다 주죠. 네바다 주 전체의 평균 소득은 한 7만 5천 불. 1년에 한 7만 5천 불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전체가 버는 그 보통 평균이 한 7만 8천 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네바다 주가
전체적인 주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주는 아니에요. 평균보다 살짝 아래.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락 카운티, 클락 카운티의 전체 평균은 73,000불, 1년에 73,000불 정도가 되고, 그 중에 라스베가스 시티는 7만, 핸더슨은 85,000, 그 다음에 노스 라스베가스는 76,000불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자, 요 정도 들으면, 아니 나는 썸머린에 살고 있는데, 썸머린도 라스베가스 시인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거, 이쪽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드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라스베가스 시티가 7만 불을 버는 거고요. 라스베가스 시티 말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 썸머린 지역, 썸머린 지역의 사우스에 계신 분들은 평균 11만 3천 불을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1년에 11만 3천 불 정도를 벌고, 썸머린 전체의 평균은 8만 6천 불, 8만 6천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적으로 약간, 썸머린 같은 경우도 썸머린의 사우스가 조금 더 인컴이 많으시고, 웨스트까지 전체 다 합치면 조금 더 평균화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거기랑 전체로 봤을 때 평균화하면 그쪽 동네랑 이 핸더슨 동네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핸더슨도 이쪽 산 쪽으로 사시는 동네 거기가 인컴이 훨씬 높아요. 그쪽 동네는 다 $1 밀리언 이상 되는 집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만 인컴을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썸머린 사우스랑 거의 비슷한 그 정도의 인컴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가 되고요. 라스베가스 밸리, 라스베가스가 제가 이제 분지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변에 대부분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분지로 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라스베가스 전체, 그 라스베가스 밸리로만 따졌을 적에는 6만 8천 불에서 7만 3천 불 정도의 평균 인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되고 나면 2025년 네바다 전체의 그 하우스 평균값 45만 불에서 47만 불 정도가 그 미디언 중간값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독주택인 경우가 그 정도 된 거고요. 콘도나 타운홈 같은 경우는 29만에서 30만 정도가 보통 그 평균 중간값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의 보통 집값 그 중간값이 41만에서 42만 정도,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라스베가스는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걸 찾아보면서 조금 궁금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쪽도 찾아봤는데, 캘리포니아는 보통 평균값이 이제 캘리포니아 그 주로 봤을 적에는 75만에서 9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 OC, 오렌지 카운티, 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1.2 밀리언이 보통 그 중간값이라고 하네요. 얼바인 같은 경우는 뭐 1.5, 1.5 밀리언, 뭐 이렇다 그러는데, 20년 전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도 약간 그런 동네에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 살았더라면 지금은 약간 넘사벽이 돼서 지금은 넘어갈 수 없는. 자, 다시 라스베가스로 돌아와서, 라스베가스 단독주택이 아까 전에 47만 불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47만 불 정도 됐을 적에 15%에서 20% 정도를 다운하고 이자율 6.5에서 7% 정도를 받으면 달달이 나가는 몰기지 페이먼이 2,500불에서 2,700불, 이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 재산세라든지 보험료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내다 보면 월 평균 2,800불에서 3,300불 정도가 그 하우스를 소유했을 적에 매달 나가게 되는 그런 정도의 돈이고요. 2025년 라스베가스 평균 렌트비는 얼마였냐? 보통 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950불에서 980불 정도 됐고, 원베드는 1250불에서 1290불, 그 다음에 투베드는 1500불에서 1550, 쓰리베드는 한 1800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뭐 3베드가 1800이니까 하우스는 웬간하면 180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전체 평균값이 렌트 평균값이 1600불에서 1900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가 요거보다는 조금 저렴한, 살짝 밑에인 걸로.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아까 전에 그 평균 집값은 조금 높은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렌트 받는 비용은 조금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로네. 물론 이 렌트의 데이터는 그 아파트 기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조금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조금. 그 다음에 또 유틸리티 관련된 그걸 조금 찾다 보니까 제가 구글에서 하나 사이트를 찾았어요. 이제 제커리닷컴이라는 데인데, 약간 뭐 배터리 관련된 약간 이런 거를 하는 데서 그 라스베가스의 그 전기 쓰는 거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가 전기세는 킬로와트당 13.32센트에 연간 1200kW 정도를 쓰고 월 평균으로는 한 160불 정도를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이
킬로와트당 한 17.47센트래요. 그럼 그거에 비해서는 라스베가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전기세가 좀 낮은 편이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라스베가스가 전기를 여름에 내내 많이 쓰고 많이 틀어놔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전기세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해가 쨍쨍한 곳이라서 언제든지 여기는 그 태양열을 하시면 전기세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저렴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스비 같은 경우는 일단 동네가 더운 동네라서 가스비가 가스를 쓸 일이 많이 없죠. 거의 대부분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동네고, 가스비 같은 경우는 평균 한 40에서 65달러 정도가 보통 평균이라고 합니다. 가스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하고요. 물값도 평균 30에서 40달러 정도. 그 다음에 상하수도 수어까지 다 합치면 한 50에서 80달러 정도가 물값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수어, 그거 다 포함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점 되면은 라스베가스가 이제 항상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후보 때문에 물이 줄었다. 후보 때문에 계속 줄고 있어서 라스베가스는 목이 마르다. 라스베가스는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스베가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콜로라도 강은 어차피 로켓 산맥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는 거고, 이 콜로라도 강은 미서부의 대부분의 많은 도시들이 다 같이 쓰는 물이에요. 후보 때문에 모여있는 물들이 라스베가스만 쓰는 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후보 때문에 있는 물 중에 라스베가스가 갖고 있는 지분이라고 만약에 따져보면 한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의 이 물들은 아랫동네로 내려가면서 애리조나랑 이 서든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농장지대에서 대부분 쓰는 물이지, 라스베가스 시는 이 전체 후보 때문에 있는 물 중에 정말 극소량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또 하나 웃긴 게, 라스베가스가 그 물을 갖다가 끌어다 쓰고 그걸 다시 정화해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대요. 미국 전역에서 정말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한 예로 그 호텔 같은 데서 쓰는 물들은 거의 대부분의 그 들어온 물들을 99% 다시 내보내는 약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워서 증발해서 나가는 물 외에는 우리가 쓰고 하수로 내려보내는 물들은 거의 99% 정제가 돼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후보댐으로 돌아가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스베가스가 물값이 엄청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보통 정도의 물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있고 조금 크잖아요. 저희 집은 좀 물값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다른 집들에 비해서 물값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물값이 그렇게 비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과연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살까요? 라스베가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25에서 30% 정도가 호텔에서 일을 하십니다. 호텔에 이제 호텔 직원, 카지노 딜러, 이제 서버, 하우스키핑, 보안요원, 그 다음에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라스베가스 전체 인구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외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라스베가스 이제 레스토랑에서 쿡하시고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그거 배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 리모델링, 그 다음에 기술직 중에 이제 부동산 에이전시, 저희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게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옛날부터 라스베가스가 생긴 데 그 역사적인 배경에 유타랑 캘리포니아를 잇는 중간 지점에 약간 물류창고의 역할도 했었거든요. 지금도 실제로 여러 물류창고가 라스베가스에 있습니다. 이 물류창고에 관련된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간호사, 의사, 요양 관련된 이런 일들 하시는 분들. 라스베가스가 미국인들한테도 리타이어하기 되게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양 관련된 시니어분들을 위한 케어, 이런 데에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되게 많은 인력이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가 맨날 대도에 나오는 게, 라스베가스는 의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병이 걸렸을 때 이제 큰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른 주에서 의사분들을 초빙해 와서 데리고 와서 그러고선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타주로 가서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대수술을 받아야 되면 미국에서 오픈해서 개복 수술을 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여기 오신다 그래서 타시던 약을 못 타 드시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정기 검사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되게 큰 불편함 없이 하고 있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보험으로 커버를 받으시면서 뭔가 진료를 받거나 기본적인 약을 타시거나 이러는 거는 캘리포니아에서 하시던 거 그 똑같이 여기서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단 주치의분들을 꼭 한국분으로 하셔야 되거나 한국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만큼 한국 의사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베가스에도 한국 의사분들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영어 조금 되시는 분들은 미국 의사는 정말 많이 오픈되어 있고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분들한테 진료받고 하시면 전혀 뭐 진료받거나 이러는데 크게 큰 뭐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보통 많은 것들이 이제 학교 교사, 마케팅, IT 관련. 그다음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넘어오셔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원격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베가스에 꽤 많이 상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베가스에서 살고 계시지만 실제로 일은 캘리포니아 일을 약간 리모트로 하시는, 그래서 이런 게 또 하나 약간 직업군으로 뭐 자리 잡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베가스는 젊은 분들이 바로 오시면 대부분 분들은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시면 관광업 쪽에서 제일 먼저 손을 뻗어서 가시는 것 같아요. 뭐 우버라든지 뭐 배달하는 거. 근데 그것도 솔직히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큰 이렇게 유지가 잘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외에 좀 영어가 되시나 이런 분들은 호텔 관련된 데서 이런 부수적으로 나오는 일들, 그래서 그런 쪽 정도의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 오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다른 주에서 일하시는 거를 리모트로 원격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에 뭔가 비즈니스가 있으셔서 온라인으로 사고 파는 거 뭐 그런 거를 여기서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거의 최고의 도시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로서리 마켓, 그로서리 쇼핑 같은 경우는 의식주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식이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그로서리 마켓의 평균 가격은 미국 전체 평균보다 조금은 낮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물건의 그 물가는 캘리포니아보다 확실히 비쌉니다. 팬데믹 이후로 캘리포니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베가스에. 그러면서 솔직히 정말 많은 레스토랑들이 오픈을 했어요. 최근에 정말 많은 레스토랑들이 오픈을 하고, 베가스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좋죠. 옛날에 비해서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그 마켓도 우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로서리 마켓도 하나가 더 큰 게 들어왔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들어와서 음식점이 많아지고 또 좋고, 타주에서 오셔가지고 레스토랑을 많이 여시고 이런 거 다 좋고, 그로서리 마켓도 하나 오픈되고 다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즘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레스토랑의 가격들이라든지 이런 물가의 가격들이 너무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옛날부터 잘 생각을 해보면 라스베가스는 원래 카지노 같은 거 하러 와서 숙박도 저렴하고 먹는 거 저렴하고, 왜냐하면 거의 모든 호텔에 뷔페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뷔페들이 거의 런치는 한 12불, 13불이면 어떤 뷔페에 가서도 런치를 드실 수 있고, 뭐 그런 걸로 되게 풍족한 도시였는데 그런 맛이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 점점 맛있는 음식점들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음식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소비자로서는 뭐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그로서리, 미국적인 그냥 장, 미국 마켓의 장 가격을 봤을 적에는 미국 전체보다는 조금 평균 아래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요거는 하나 플러스인 것 같아요. 오늘은 한 요 정도의 내용을 갖고 왔고요. 라스베가스에 오래 사셨어도 뭔가 관심 깊고 막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대부분 모르시는 내용들이고, 알고 계셔도 뭔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설명하기 애매한, 뭐냐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약간 오늘 추려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라스베가스가 호텔 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를 이제 막 뭐 약간 이렇게 우하고 조금 그렇게 보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트립에 나가봐도 요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비싸지고 쓸데없이 비싸졌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뭔가 계속 악순환으로 계속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도 받기는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경제 뭐를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제일 첫 번째로 라스베가스의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라스베가스의 경기가 제일 먼저 좋아진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라스베가스 경기가 빨리 좋아져서 미국 전역의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